세계 10대 부자 중에 유일하게 플러스 수익이 난 사람이 딱 한 명 있습니다. 워렌 버핏? 조지 소로스는 중앙은행을 털어버린 사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시장 잡배. 워렌 버핏도 그저 그런 투자자가 된 거 아닌가. 제 생각은 다릅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저는 생각이 또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또 다릅니다. 예, 어떤 부분이 또 다를까요? 네. 장르가 뭐니 아주 논쟁적이고 뜨거운 순서죠. 전문가들의 치열한 머니토론 생각이 달라 시간입니다. 여러분 시장이 요동치고 투자자들의 마음이 바람 앞에 갈대처럼 흔들릴 때 같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가장 먼저 누구를 떠올리시나요? 시장이 혼란스러울 때일수록 필요한 건 우리의 투자 판단을 지켜줄 현명한 목소리, 바로 투자 멘토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요동치는 시장, 투자자들이 참고할 최고의 투자 멘토는 누구인가?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생각이 다른 두 분의 투자 고수를 모셨습니다. 홍춘옥 대표님, 최고민수 박민수님 함께해 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최고민수 박민수 전문가님, 주식 투자 강의를 최고로 잘한다고 해서 최고민수라는 예명이 생겼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 강의를 잘해서 최고 민수는 아니고요. 말이 너무 많아서. 말이 최고로 너무 많다. 네, 최고로 많다. 끊임없이 많다. 도대체 얘는 말이 언제 끝나느냐. 이래서 최고 민수가 됐고요. 제 필명이 샌드 타이거 샤크입니다. 한 번 먹이를 물면 놓지 않는다. 종목을 샀으면 네. 단돈 1원이라도 수익 나기 전까지는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권혁수님을 꽉 물었지 않습니까? 네. 오늘 네 번째 만남이에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리 다섯 번째 만남은 언제로 정하지? 한 2주 뒤에 볼까? 예, 그건 네. 이제 끝나고 바로 정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2% 고정. 예, 예. 네. 홍춘옥 대표님은 30년 이상 금융업계에서 이코노미스트로 활동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닥터 붐, 경제 분석의 달인이라는 별명이 있으시다고요? 굉장히 힘들 때 좀 사라고 잘 외쳤던 게 네, 이게 닥터 붐으로 불리게 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닥터 둠 반대말이죠. 네, 닥터 둠이란 이제 미래의 금융위기가 온다. 막 이런 이야기가 횡행할 때 네. 이제 찾다가 낙관적인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저한테 오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때 지금 사세요라는 이야기를 좀 제가 몇 번 했는데 그게 네. 운 좋게 맞은 적도 있고 그래서 맞아 떨어졌군요. 기가 막히게. 아, 이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붙네, 예, 이게. 그 전망을 많이 하다 보면 많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는 거죠. 네. 자,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의 역사를 돌아보면 수많은 전설적인 투자자들, 현명한 투자 멘토들이 존재를 해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 시점 투자자들이 참고할 만한 최고의 투자 멘토는 누구인가요? 하나, 둘, 셋! 워렌 버핏 최고민수! 아유. 고맙습니다. 얼마를 드릴까? 자, 일단 한 분 한 분 워렌 버핏과 조지 소로스를 골라주셨습니다. 홍 대표님, 제 기준 조지 소로스는 워렌 버핏보다는 조금 생경하긴 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중앙은행을 털어버린 사람. 잠깐만요. 중앙은행을 털면은 큰 범죄자 아닌가요? 1992년에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에게 그때 당시로 10억 파운드가 넘는 어마어마한 피해를 끼치면서 헤지펀드의 제왕으로 올라섰던 사람이고요. 네네. 중앙은행을 어떻게 털었습니까? 막 동생들 데려가가지고 막 총 겨눠가지고 막 금고에서 막 빼내고 그 영화에서 본 그 장면을 그대로 한 겁니까? 저 외환시장에서 그 짓을 했습니다. 외환시장에서 직접 간 건 아니고. 1992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독일이 통일했어요. 네. 독일이 통일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돈을 너무 많이 풀었죠. 통일하는데 당연히 돈을 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돈을 엄청나게 풀다 보니까 독일의 물가 상승이 나타나니까 독일 정부가 분데스방크가 금리 올려 하면서 10%까지 올려버려요. 영국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영국 경제가 너무 힘드니까 금리를 좀 낮춰놨던 거예요. 이걸 본 조지 소로스가 냄새를 맡았죠. 독일이 저렇게 금리를 높이고 있는데 감히 영국이 낮은 금리로 더군다나 이환율을 유지하겠다고 저거 먹이다 하면서 공매도를 하는 거죠.
파운드를 은행에 가서 돈을 빌려서 그걸 외환시장에서 계속 내다 파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파운드의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고 믿고 적극적으로 베팅을 하기 시작하는데 네. 처음에는 이제 영국 중앙은행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막았겠죠. 계속 막는데 막아도 조지 소로스를 당할 수가 없으니까. 아니 근데 이 한 개인이 국가 전체가 긴장할 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었군요. 그렇죠. 그 전에 이미 1987년에 금융의 연금술이라는 아주 슈퍼 베스트셀러를 쓰고 70년대부터 이미 어마어마한 부자로 이름을 날리고 있던 차에 수많은 이제 동맹 세력들을 모아서 공격을 하니까 결국 영란은행이 먹잇감이 됐고 하루에만 10억 불이 넘는 우리 돈으로 이제 조 단위의 손실을 계속 입다가 결국 포기하게 돼서 그게 그 유명한 블랙 웬즈데이, 영국 영란은행 400년 역사상 가장 굴욕적인 날이었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또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까지 들려주셨습니다. 제 생각은 다릅니다. 네, 그러시군요. 이제 생각은 다릅니다. 왔습니다. 자, 반박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반박해야죠. 네, 어떤 부분을 반박하시겠습니까? 따라서 해주십시오. 네, 조지 소로스는 조지 소로스는 시장 잡배다. 네, 왔다. 네, 시장 잡배다. 예, 뭐 어떤 부분에서 잡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회주의자. 기회주의자. 그 사람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그걸 후협합니다. 네, 후협하고 다시 한번 후협하고 더 후협하고. 뼈가 나올 때까지 뼈를- 있는 사람 다 긁어먹고. 이름 자체가 마음에 안 듭니다. 조지가 뭡니까? 조지가 이름이. 그래서 마음에 안 듭니다. 이 구체적으로 보면 이 영국 얼마나 힘들어요. 먹고 살기. 그리고 우리나라 IMF 있잖아요. 네, IMF 세대. 우리 금 팔았습니다. 부모님들. 누구 때문에 팔았습니까? 소로스 때문에 팔았습니다. 이분이 외환 트레이딩을 되게 잘하셨거든요. 네네. 잘난 건 알겠어요. 네. 근데 왜 우리를 힘들게 하냐고. 우리까지 힘들겠습니까? 우리를 힘들겠습니다. 요거 제가 잠시 묻고 따지고 오겠습니다. 네. IMF 외환위기, 요거 조지 소로스가 어떻게 좀 영향을 미친 겁니까? 이제 그 하다가 이 사람도 망했습니다. 네? 메인 타겟은 사실 중국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국이 막 홍콩이 영국 치하에 있었던 걸 이제 돌려받던 네네네. 반환 기억나십니까? 네네네. 예,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때 취약하고 누구도 여기를 책임지지 않을 거야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지 소로스가 역시 홍콩 달러를 무지무지하게 빌려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 일을 또 했군요. 자기 전문 분야 나왔어요. 예, 92년하고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때 그런- 재미를 좀 봤어. 예, 그래서 이제 홍콩 외환시장이나 금융가에 가서 홍콩 달러 빌려주세요 그러면 조지 소로스의 신용도라는 건 뭐 세계 최고 등급이니까. 그럼 다 가져갔어요. 있는 대로 다 가져갔어요. 몇십억 불, 몇백억 불 막 빌려주니까 그걸 높은 이자를 내고 빌려서 외환시장에 가서 파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홍콩도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중국이 바로 장쩌민 주석이 어떤 결단을 내리냐면 1,400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의 계속 되풀이가 되는 거네요.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을 공격한 건 아니고요. 이제 우리를 공격했던 세력들은 이제 이 류의 사람들인 거고요. 네. 조지 소로스는 그때 1997년 10월에 상당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네.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에게도 썩 좋은 영향을 미치진 않았네요. 자, 그렇다면 최고인수님 최고의 투자 멘토로 워렌 버핏을 선정하셨습니다. 네. 워낙 유명한 분입니다. 그렇죠. 근데 자세히는 모르거든요. 이분이 하신 그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경제적 해자. 네. 우리 옛날 성 보면 앞에 이렇게 물 있거든요. 불나거나 적들이 침략해오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경제적 해자가 있는 기업으로 사야 된다. 다른 기업이 넘볼 수 없는 독자적인 넘버원. 네. You are the number one. 코카콜라인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코카콜라를 사고 자기 회사에서 콜라 비중이 한 9%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엄청나군요. 엄청난 그 콜라를 투자를 하고 있고 네. 1988년부터 투자를 했는데요. 지금 1년 배당이 투자금만큼 나옵니다. 한 마디 더 하자면 스노볼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스노볼이요? 많이 스노볼. 들어봤습니다. 한 번 믿음을 가지면 내버려 둡니다. 이 흔들림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let it go, let it go. 그냥 쭉 가는군요. 미국판 샌드 타이거 샤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워렌 버핏의 투자 성과 어느 정도입니까? S&P가 1965년부터 작년까지 한 10% 정도 시장 수익률을 올렸거든요. 네. 굉장한 수익률입니다. S&P 500 자체가 10%면 한 10년 지나면 더블 이상 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워렌 버핏은 그거의 2배. 시장보다 2배 정도의 수익을 올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네.
워렌 버핏도 2010년 이후부터는 시장을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1960년대부터 시작해서 90년대까지는 연한산 복리 수익률 25%의 성과를 기록한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 최근의 15년간의 성과를 비교해 보면 주식시장을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사실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워렌 버핏이 좋아하는 주식들을 씨가 말랐다. 그러니까 가격이 비싸요 이미. 이제 좋아하는 주식들은 이미 너무 컸군요.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상이 달라졌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민수님은 이야기 안 하셨는데 애플을 샀거든요. 투자 꾸러미의 거의 50%가 애플이에요. 이게 과연 가치 투자 맞는가? 그냥 그저 그런 투자자가 된 거 아닌가? 저는 생각이 또 다릅니다. 완전히 또 다릅니다. 예, 어떤 부분이 또 다를까요? 자, 올해 세계 10대 부자 중에 유일하게 플러스 수익이 난 사람이 딱 한 명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그게 바로 혹시 워렌 버핏? 버핏입니다. 재작년부터 작년 말까지 계속 애플과 뭐 관련 자기들이 가진 BOA라든지 이런 주식들을 팔았습니다. 네. 현금화를 했습니다. 미국 주식이 한참 날아가는데 팔았죠. 그래서 이제 이 노인네가 노망이 들었구나. 드디어 이제 갈 때가 됐구나. 그 정도로 얘기를 이런 말을 했는데 네. 지금 이런 말을 합니다. 워렌 버핏이 옳았다. 되려. 되리요. 그때 그래서- 틀리고 지금 보니까 맞군요. 그렇죠. 그래서 워렌 버핏이 최고다라고. 절대 평범한 선택이 아니다. 그렇죠. 라고 최고문 씨님이 반박에 반박을 또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듣고 보니까 워렌 버핏과 조지 소로스 굉장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많이 벌었겠죠. 근데 두 사람의 투자 방식에도 분명히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조지 소로스의 투자 전략부터 듣고 싶습니다. 네, 이 사람은 워렌 버핏의 정반대편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워렌 버핏이 코카콜라라든가 이런 기업들을 오랫동안 보유하는 이유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미래의 성장 같은 걸 인정받을 날이 올 것이다라는 믿음이잖아요. 네. 근데 조지 소로스는 그런 믿음 자체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믿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불확실성.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삼성전자가 그렇게 좋아 보여서 우리가 9만 원 되도록 10만 원 되도록 열심히 사다가 네. 작년에는 4만 원대 갈 정도로 또 열심히 팔잖아요. 네. 근데 그 사이에 삼성전자의 미래 이익 전망이라든가 이런 게 조정을 받아봐야 10% 20%밖에 안 되는데 주가는 반토막이 난단 말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는 그런 변화들 심리가 가격을 움직일 뿐만 아니라 가격이 본질을 바꿀 수도 있다. 그 기업의 본질을 바꾸고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이걸 바로 이제 어렵게 재귀성이라고 하는데 별거 아니고요. 재귀성. 예,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제가 왜 이 사람 좋아하냐면 네. 한국이 이 사람 투자하기에 딱 좋은 시장이다. 자, 솔직하게 이야기하자. 네. 아니 워렌 버핏이 코카콜라 그렇게 좋아한다는데 그럼 한국에 코카콜라 비슷한 기업이라도 있냐 이거죠. 경제가 좋으나 나쁘나 우리나라 기업들의 배당 수익률은 지난 20년간 맨날 1%. 그렇죠. 쥐꼬리 배당. 네. 거기다가 맨날 주가만 오르면 증자해버리고 아니면 자회사 상장시키고 아니면 물적 분할해버리는 나라에서 과연 그놈의 본질 가치를 따져서 투자하는 게 의미가 있냐. 차라리 조지 소로스처럼 시장의 가격이 끝없이 상승하고 시장이 모두 다 낙관론에 빠져있을 때 공매도 치고 네. 반대로 경제가 다 망한다 그러고 나라 외환위기 난다 그럴 때 달러 팔아서 저가 매수 들어오는 이런 투자 전략이 어쩌면 한국에서는 더 잘 맞을 수도 있지 않냐. 저는 생각이 또 다릅니다. 질 수 없다. 나는 최고입니다. 네. 자, 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네. 그런 시장 잡배. 조지 소로스입니다. 근데 믿을 어떻게 수가 보면 없습니다. 당연히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같기도 하고요. 당연한데 너무 자주 그런다는 거죠. 아, 너무 이거는 단타 투자자입니다. 단타 투자자. 단타 투자자. 네, 쉼없이 단타 투자해가지고 우리가 투자 수익을 벌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네. 워렌 버핏 선생님의 투자 전략 첫 번째로 첫 번째, 20년을 들고 있지 않을 기업은 사지 않습니다. 20년을 바라보라. 비아디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중국한 테슬라죠. 네. 비아디를 2008년에 3,200억 정도 주고 샀습니다. 네. 지금은 얼마 정도 될까요? 한 10조 정도 됩니다. 30배가 넘습니다. 10조요? 투자 수익이 30배가 넘습니다.
현금을 한 40% 정도 보유하고 네. 지금 당장 화끈한 종목들 한 30% 사고 네. 장기적으로 오래 보관할 종목들을 30% 사는 내가 축구 감독처럼 433 전략을 쓰는 네. 워렌 버핏이 되기 위한 좋은 투자 조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상황에 대입할 수 있는 조지 소로스와 워렌 버핏의 배울 만한 투자 전략 하나씩 딱 꼽아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외환 시장에 주목하라. 외환 시장에 주목하라. 외환 시장. 예, 조지 소로스 투자의 그 핵심은 어떤 나라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아요. 네. 싼 거 사고 비싼 거 파는 거죠. 그런데 네. 우리나라 무역 수지, 경상 수지 이런 거 보면 연간에 1,000억 불 이상 흑자가 나는데도 환율이 엄청나게 높은 수준에 유지되고 있었어요. 저는 그동안 달러 자산이나 골드 같은데 투자를 많이 하셨던 분들이라면 좋은 환율이니까 좋은 가격에 지금 굉장히 저평가된 원화 자산에 대한 투자를 한번 해볼 만한 타이밍 아니냐. 즉 투자를 함에 있어서 종목만 보지 말고 그 나라의 환율도 꼭 봐야 되고 그 환율이 고평가인가 저평가인가에 대해서 한번 판단해 본다라면 정말 언제라도 좋은 투자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바로 시장에서 비난하고 이 자산은 필요 없어. 이 나라 망할 거야라고 할 때 그 나라 정말 망할 것인지 네.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역발상의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세계 곳곳에서 오늘도 펼쳐지고 있다는 것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워렌 버핏은 433입니까? 네, 저는 워렌 버핏 선생님의 또 명언 하나. 첫 번째 원칙, 네. 잃지 않아야 된다. 두 번째 원칙은 뭘까요? 두 번째 원칙이요? 네, 첫 번째 원칙을 잊지 않는다. 근데 저는 이런 시점에서 배당주를 좀 주목해봐라. 라는 배당주를 말씀을 좀 주목해봐라. 네, 드려보고 네. 싶습니다. 배당이라는 것은 꾸준하게 매년 받거든요. 네. 시장이 어려울 때 가장 가격 지지를 잘해주는 게 배당입니다. 네. 가격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배당 받는 금액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8% 배당을 받는데 주가가 빠져서 10%를 받으면 12%를 받으면 그러면 되는 겁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방법. 배당을 주목하라. 워렌 버핏 만세! 만세! 최고민수 만세! 감사합니다. 홍 대표님도 만세! 만세! 두 분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두 전문가의 의견을 잘 참고하셔서 신중하고 현명한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분의 생각이 얼마나 달라는 달러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의 차이가 100% 있었다 그러면 100달러를 꺼내주시면 되고요. 하나도 없었다 그러면 1달러를 꺼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100달러를 꺼내주셨습니다. 각 얼마 안 됩니까? 올인하시겠습니까? 네. 두 분 다 지금 캐시박스 올인을 해주셨습니다. 시장을 보는 것도 네. 또 존경하는 어떤 경제학자도 많이 아주 달랐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는지요? 두 분의 치열한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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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끝나나요? 끝났습니다. 아쉬운데요.